네, 오늘은 모수의 추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센트럴 리밋 티어림에서 나왔던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해서 모수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구간 추정을 하는 이유는 점 추정치가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즉 확률 변수이다 하기 때문에 점 추정치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갖고 자기가 구한 점 추정치가 모수를 포함하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벽에 부닥치는 거는 이 모수가 상수라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모수가 어떤 x바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자기가 구한 점 추정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오차를 고려해서 그 범위 안에 있다고 얘기할 때 수학적 표현에 큰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유의 수준이라, 신뢰 수준이라고, 확률이란 대신에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모수를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이것이 신뢰 구간,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확률 변수가 정의되는 것입니다. 점 추정치가 처음에 확률 변수였다가 그 다음에 이게 표본 오차를 고려한 신뢰 구간, 이것이 확률 변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려면 신뢰 구간을 무수히 많은 신뢰 구간으로 넓혀서 생각할 수 있다고. 확률 변수를 해석할 때 항상 하나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무수히 많은 것을 기준으로 상대도수를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신뢰 구간이 구해지면 이 중에서 95%가 뮤를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5%는 뮤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신뢰 구간을 95% 신뢰 구간을 표시를 하면 신뢰 구간 CI 컨피던스 인터벌,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냈죠. 거기서 이제 가정을 했던 게 뭐냐면 x바가 정규분포거나 혹은 x바가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이든지 상관없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눴었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경우, 이런 가정이 필요한 경우는 샘플 사이즈가 작은 경우라고 그랬죠. n이 30보다 작고 이 경우는 n이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표본인 경우에는 모집단의 분포가 요구 조건에 안 나와 있어요. 가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센트럴 리밋 티어림에 의해서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소표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여야만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는, 알려져 있다는 표현은 진짜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많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알려질 수가 없어요. 누가 알려줘요, 이거를 자기한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누가 알려줘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진짜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모르는데 안다고 가정하고 도출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모를 경우를 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제를 본질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거는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의 표현입니다. 네? 이거를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그래서 시그마를 뭐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막 이렇게 나눠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고요. 그래서 많은 오해가 빚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그 습관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안다고 처리를 해놨던 이 시그마를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모분산을 모를 때 이게 이제 당연한 거죠. 이제 진짜가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모분산을 모르니까요. 그동안 안다고 가정해놨던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될 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그마를 모른다. 그러면 시그마에 대한 추정치를 써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스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통계학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상황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항상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확률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를. 자, 그러니까 통계학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다. 불확실성. 전혀 지식이 없을 때 비통계학적인 접근은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통계학에서는 그거를 불확실성을 확률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추정이라는 추론, 확률이라는 거죠. 자, 시그마의 추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집단의 값이니까. 네. 표본 표준 편차로 써야 되는 거죠. 네, 이게 표자 또 들어가고 쪼자 들어가야 되니까 학생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네. 그걸로 이제 추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구별할 때는 이렇게 그릭스 문자를 못으로 쓰고 영어 알파벳에 해당되는 거를 추정치로 쓴다고 그렇게 했었죠. S. 시그마 대신에 이제 S를 쓰면 돼. S는 어디서 표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나오는 시그마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갖고 추정을 하는 거죠. S. 표본을 일단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S를 여기서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대신에 S를 쓰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시그마 대신에 S로 이렇게 다른 건 다 건드리지 않고 S만 딱 바꿔 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결론은 안 된다. 예스냐 노냐 대답해라 그러면 노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예스. 이론적으로는 노. 그런데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노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즉 여기서 지금 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만약에 변해야 된다. 뭔가 지금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시그마 대신 S를 바꿔 꼈고 샘플 사이즈가 변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하죠? X바 추정해놓은 값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게 이론적으로 잘못됐다면 이 값이 아마 틀렸을 거예요.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 껴야 될 거예요. 1.96. 그래서 결론도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1.96을 쓸 수 없다. 이론적으로. 이거를 다른 숫자로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S를 바꿔 끼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분포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G분포를 쓸 수 없고 이제 T분포를 써야만 합니다. 교재 207페이지에.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어디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을 했죠?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른다. 혹은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게 되면 샘플 사이즈를 크게 해서 근사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개 표시하면서 근사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르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출발이에요. 이것마저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기분포를 안 따른다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샘플 사이즈를 크게 해서 정기분포를 따르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모집단은 정기분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도저히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면 그냥
근데 샘플 사이즈 맞아서 작다. 그러면 정기분포로 가정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손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신뢰 구한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걸 표준화시켜서 전개를 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정기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했죠? 표준화시키면 표준 정기분포. G라는 변수는 표준 정기 변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유도했던 방식을 살펴보면 어디를 고쳐야 되겠구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95% 신뢰 구간을 구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뮤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한 거죠.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대신에 S로 바뀌어야 되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S. 이게 여전히 이게 G인가? 표준정기 분포를 따르는가? 이게 표준정기 분포를 따르는가? 아니다. T 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화시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표준화시키면 표준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거는 알고 보니까 무슨 과정이 있었던가요? 예, 모집단의 분산을 아는 경우에만 G변수가 정의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칙적인 게 나오게 되면 원래 오리지널의 확실한 특징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S를 쓰면 시그마 대신에 이거에 대한 추정치, 시그마의 추정치를 쓰게 되면 그때 이거를 G변수라고 안 하고 표준화시키는 과정은 똑같죠? 똑같아요. 이건 시그마고 이건 S고. 이거를 G분포라고 그러고 시그마 대신에 S를 쓰는 거를 우리가 T분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포의 정의가 나왔죠. 새로운 확률 변수의 정의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확률 변수. T변수. 그래서 이거는 표준정기분포, 이거는 T분포. 이거는 모수가 0, 1 이렇기 때문에 모수를 써줄 필요가 없어요. 모수가 추정의 대상이 아니죠. 표준정기분포는 0하고 이런 걸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래서 쓰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군더더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G변수면 표준정기변수면 추정해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런 방식이 아무런 요구되질 않아요. T변수 이렇게 정의된 걸 T변수라고 하는데 이 T변수는 T분포를 따르게 돼요. T분포라는 새로운 분포죠. 전혀 듣지 못했던 T분포를 따르게 돼요. 근데 이거는 모수가 n- 가로 열고 여기다가 이제 모수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정기분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뮤 시그마 제거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대가로 이렇게 하고 근데 T분포는 아래 첨자로 표시하게 돼요. 아래 첨자로. 아래 첨자예요. 아래 첨자로 가로 열고 n-. 요게 모수예요.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모수가 샘플 사이즈 마이너스 1이에요. 샘플 사이즈 마이너스. 그러니까 모수가 샘플 사이즈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샘플 사이즈가 달라지면 그 분포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뮤하고 시그마 자승이 달라지면 정기분포의 모양이 달라지듯이. 그런 거예요. 특이하게 이건 샘플 사이즈에 의존해요. 자, 이렇게 보면 당연한 건데 모수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똑같은 뮤래도 정기분포에서 똑같은 뮤래도 시그마가 표준편차가 커지면 이렇게 커지듯이 모수가 달라지면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모수가 달라지면 당연히 T분포도 모양이 이렇게 있다가 뭐가 이렇게 막 달라져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어색해해요, 자꾸 학생들이. 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어색하게 자꾸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자꾸 G분포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G분포는 모수가 0, 1 이미 픽스되어 있어요. 분포의 모양이 전혀 뭐 샘플 사이즈라든지 어떤 무슨 값이 여기 안에 들어와도 이게 뮤가 뭐든 뭐 시그마가 뭐든 뭐 들어와도 하여튼 모수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전혀 달라지질 않아요. 이거하고 그래서 표준정기분포는
이 원래 변수의 분포 평균이 뭐고 시그마 제곱이 뭐고 뭐 상관없이 무조건 표준화시키면 표준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그런 원래 신기한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는 정기분포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그래서 표준화시키면. 그래서 이 표준정기 변수는 모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달라졌다 해서 모양이 달라지질 않아요. 근데 이 T변수는 샘플 사이즈가 달라지면 그 모수가 샘플 사이즈에 의존하기 때문에 또 달라져. 자꾸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이건 안 달라지는데 이건 왜 달라지는 건지. 원래 당연한 건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게 특이한 거야. 이게 특이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T변수 T분포를 따른다 할 때 모수 여기 n- 이거를 특히 이런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질 경우에 모수가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다른 용어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면 자유도라고. 자유도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수학적 정의가 여러분들은 그 정의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여러분도 아마 이해가 안 갈 거고 그걸 이해가 가도록 설명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알아는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 사이즈에 의존하는 그러한 변수의 모수를 자유도라고 한다. 그래서 자유도가 n-2다. 아니면 이 분포의 모수가 n-2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라고 하는 특수한 용어가 쓰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모수라는 말 대신에. 그래서 여기 지금 잘못 정의가 되어 있는데 교재 이걸 고치도록 하세요. 여기 G라는 거를 없애버리고요. 그러니까 거버리고 T라고 이렇게. 여기도 T, 여기도 T. 노말 제로원이라고 써놨네? 이것도 잘못된 거겠죠? 잘못됐어.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써놨는지. 뭐 아주 잘못 써놓은 건 아니에요.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보면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틀린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 드리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1.96이라는 숫자를 안 고쳐도 된다. 그러나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그걸 고쳐야 된다. 하는 그 얘기하고 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T 분포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T 가로 열고, 여기 뭐 이렇게 크게 써놨는데,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첨자에다가 이렇게 쓰던, 이렇게 크게 대가로를 쓰고 이렇게 아래 첨자로 안 하고 이렇게 쓰던,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그게 뭐 본질은 아니니까. 자, 교재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자, T 여기 가로 열고 있는 게 이제 모수 값이죠. 자유도라고 하는 n-1.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11인 모양이죠. 20은 샘플 사이즈가 21이고. 그래서 T 분포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 샘플 사이즈가 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즉 모수가 값이 커질수록 모양이 어디에 접근한다? 표준정기 분포에 접근한다. 표준정기 분포하고 외모는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요. 평균이 0이고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고 그리고 종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딱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정기 분포하고 똑같아요. 표준정기 분포하고 똑같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여기 보면 꼬리 부분이 두껍다고. 꼬리 부분이 두껍다고. 정기 변수하고 지금 구분을 해놓으면 구분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꼬리 부분이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정기 변수로 접근할수록 즉 샘플 사이즈가 커서 접근할수록 이 꼬리 부분이 얇아지고 이쪽 부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G변수. 뭐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하여튼 꼬리 부분이 좀 신경 써서 꼬리 부분이 좀 얇아진다.
꼬리 부분이 얇아진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런 경우에 많이 써요. 주가 수익률 분포 같은 경우 할 때 주가 수익률 분포를 보통 정기 분포를 많이 따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시키면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른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 보면 이 정기 분포로 하면 잘 피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급등하는 경우, 급락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정기 분포에 맞았는데 즉 주식으로 말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큰 급등하는 경우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급락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꼬리 부분이 두텁다고 하는 거는 이게 높이가 뭐예요? 확률 밀도라고 쓰고 가능성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능성이 자꾸 높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T 분포로 많이 계산을 해요. 정기 분포로 하지 않고 주가 수익률 분포를. 자, 그래서 정기 분포와의 차이는 딱 그것만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정기 분포와 표준 정기 변수하고 다른 점, 모수가 있다. 정기 변수는 모수가 추정해야 될 모수가 없다. 모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모수가 샘플 사이즈, 모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주 똑같은 변수인데.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두껍다. 샘플 사이즈가 그래서 커지면, 그죠?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된다? T 변수가 D 변수에 접근한다.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T 변수가 G 변수에 접근한다.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르게 된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센트럴 리밋 세럼에서 했던 그런 대표본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게 돼요. 대표본.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또 센트럴 리밋 세럼하고 또 막 혼동해갖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 두 개가 T분포가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즉 대표본일 때 T분포가 G분포에 접근한다는 것과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어떠한 변수들도 그 표본 평균이 정기분포에 접근한다고 하는, 그게 이제 막 두 가지가 막 믹스가 돼갖고 어떤 결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도출하냐면 T분포가 G분포가 된다. by central limit theory. 자기가 이론을 만들어내요, 막. 그렇죠? 여러분들 안 만들어낼 것 같죠? 하다 보면 막 지식이라는 게 하도 양이 많기 때문에 항상 기억력이 생생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게 막 두 개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아. 왜 이렇게 자리 잡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많이 자리 잡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답안지 쓰는 거 보면. 이렇게. 무조건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하면 어디로 이제 통하냐면 샘플 사이즈가 커진다? 아, 센트럴 리밋 세어리? 거기로 들어가 버려요.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아, 센트럴 리밋 세어림에 의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요. 센트럴 리밋 세어림하고는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T분포 자체의 성질이에요. T분포 자체의 성질. 이 자유도 값이 커지면 G분포에 접근한다는 T분포 자체의 성질입니다. 자, 교재 잘 정리가 되어 있죠? T분포는 0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지만 분산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표준정기 분산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지금 분산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꼬리 부분이 두껍다고 얘기했지. 분산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분산이 1인 게 표준정기 분포죠? 평균이 0이고 그거하고 지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분산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표준정기 분포에 비해 양쪽 꼬리가 두터운 형태를 갖고 있다. 꼬리가 두터우면 분산이 커지나요? 그런 건가요? 맞아요? 맞잖아요. 평균이 똑같고 꼬리가 두껍다는 얘기는 여기 큰 편차의 값이 큰 편차의 값이 여기에 이거 두껍다는 얘기는 더 끝으로 더 간다는 얘기야. 어? 여기는 일찍 소멸하지만 여기는 좀 더 간단 말이야. 두껍다는 얘기는. 꼬리가 두터우면서 짜리몽땅한 게 아니고 꼬리가 두터우면서 더 길단 말이야. 이거 롱테일이란 말도 돼. 패테일이면서 롱테일. 그래서
표준 편차도 더 크게 돼요. 뺏하면서 롱하게 돼요. 자, 그리고 자유도가 커짐에 따라 표준 정규 분포에 점점 근접하게 된다. 자유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t 변수의 모수를 다른 말로 자유도라 그랬어요. degree of freedom, 자유도. 이 자유도가 여기서 자유도가 커짐에 따라 샘플 사이즈죠. 자유도가 여기서는 자유도가 n-1로 나왔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본의 크기의 마이너스 1이니까 표본이 커짐에 따라 표준 정규 분포에 점점 근접하게 된다. 그래서 이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표준 정규 분포에 접근한다고 하는 이 T 분포의 독특한 성질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결국은 T 분포는 여기서 소개만 되고 실제로는 버림받게 돼요. 소개만 되고 버림받게 돼요.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G 분포에 접근한다. T 분포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G 분포를 써버려요. 샘플 사이즈는 30 이상이고 30이 넘는 표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0개는 갖고는 죽어도 안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0개 정도 갖고는 갖고 하기 때문에 T 분포를 쓸 이유가 없어요. 굳이 T 분포를 써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에서는 T 분포는 실무에서는 이런 신뢰 구할 때 T 분포는 여기서 잠깐 거쳐가는 과정으로 나오고 전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1.96이라는 숫자가 실무에서는 쓰게 되고 이론에서는 안 쓴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8.10 요 시기 왜 틀렸는지,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건지. 이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s라고 요 바꿔 낀 거는 이 변수의 정의는 t예요. g가 아니라. 이걸 g라고 쓰면 틀려요. 이건 변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건 변수의 정의란 말이에요. 이건 변수의 정의를 어떻게 무슨 근사치로 써요? t.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요? 정확히 하면 t 분포고 자유도가 n-1이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를 접근해요? g 분포로 접근하죠? 어떻게 함에 따라서? n이 커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한꺼번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G. 여기 노말 제로원이라고 해서 G 분포다. 어디 교재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개 표시로 돼 있을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G 분포.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클 때, 즉 대표본일 때 T가 G 분포가 된다. 아시겠죠? 자, 대표본일 때는 센트럴 리미어 시어림하고 연결해 보면 대표본일 때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죠? 이렇게. 대표본일 때는 x바가 이 x의 모집 단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알고 있어도 되고 모르고 있어도 알고 있다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른다. 대표본일 때. 그래서 그거를 표준화시키면 시그마 대신에 s로 이것도 추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t 변수가 되고 그게 다시 또 샘플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이게 t 분포라고 해도 되고 g 분포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t 분포라고 하고 구간 추정치를 구해도 상관없고 g 분포라고 하고 구간 추정치를 해도 상관없고 두 개가 다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 변수를 정의할 때는 항상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표준화 대상. t 변수도 표준화시켜서 하거든요. g 변수하고 똑같아요. 표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표준화 대상, 이게 반드시 정기분포를 따라야 돼요. 근사치든 뭐 아니든
정확하던 근사치던 어쨌든 이 표준화 대상이 반드시 정기분포를 따라야 돼요. 정기분포를 안 따르면 따른다고 가정하고 하든지 반드시 하여튼 그 얘기가 언급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G변수하고 아주 성격이 똑같아요. G도 반드시 이 원변수가 반드시 정기분포를 따라야지만 표준화된 게 G분포를 따르죠. T분포도 반드시 원변수가 정기분포여야만 해요. 원변수가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원변수가. 그 학생들 자꾸 이상하게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원변수는 x가 아니라 x바예요. x의 모집단하고 x바의 모집단은 틀려요. 네? x의 모집단은 몰라요. x바의 모집단은 알아요. 정기분포. x바의 모집단 정기분포. 그래서 원변수 x바 이거를 표준화시켜요. 이게 G변수가 될 수도 있고 T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표준화시키면 절대 G변수가 안 돼요. T변수예요. 근데 다행히 이게 샘플 사이즈가 클 때는 이게 G분포에 접근을 해요. 센트럴 리미트 어림은 언제 사용된 거예요? 여기서 사용됐다고. 여기서. 이거는 이게 G분포라고 하는 거. T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by T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근데 이거하고 이게 쓰이는 부분이 다른 건데 전혀 다른데 이게 쥐죽 박죽 돼 갖고 이게 여기로 와요. 왜? 여기도 대표본. 여기도 대표본. 여기도 대표본. 여기도 대표본. 대표본이면 무조건 센트럴 미스어림. 그게 이제 아주 희미하게 이제 기억이 남아서 정착하게 돼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대표본 하면 떠오른 거. 센트럴 미스어림. 그래서 무조건 샘플 사이즈가 증가하면 정기분포. 뭐 대상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렇죠? 이걸 철저하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 T분포뿐만 아니라 아무 분포나 다 샘플 사이즈가 증가하면 정기분포로 접근한다고 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돼요.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모집단의 분포가 무조건 다 정기분포에 접근해요. 이렇게 돼버려요. X가 어떤 분포를 갖든지 상관없이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X는 정기분포를 따르게 된다. 접근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표현하지? X의 소속을 몰랐다가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소속을 알게 된다? 논리적으로 전혀. 자기 소속을 몰랐다가 어디서 막 사람들이 뽑혀서 들어오면 뭐 옆 사람들한테 물어본 건가? 이렇게? 내 소속 어디냐고? 네 소속 어디냐고? 자기들도 다 몰라. 자기들도 다 몰라요. 다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단순히 숫자가 많으면 자기 소속이 알려지는 건가? 다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학생들 소속이 몰라요. 저 학생도 자기 소속이 어떤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럼 셋이 얘기하다 보면 소속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또 이상한 상상, 그러니까 이상한 상상을 하면 안 돼요.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어진 정보만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정보만 갖고. 엉뚱한, 뭐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나올 얘기 할 수 있으니까. 모이다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상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계학에서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본, T분포의 성질, 여기에 대표본, 센트럴 미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대상이 뭐냐를 알면 돼요. X바. 여기선 T.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 1년 후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어떻게 자리 잡을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하나 얘기 안 했던 게 T분포를 정의하면서 항상 분포가 나오면 어떻게 쓴다고 하는 거하고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떤 변수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도 항상 세 가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T변수를. n-1
보통 여기 n-4인 1은 아니에요.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일단은 지금 그것까지도 지금 또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t분포에 t변수의 확률함수 있죠. ft라고 하는 거. 이건 형태. 뭐 이항분포, 전기분포, 뭐 베르누이 분포 다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변수의 평균하고 베리언스. 원래는 표준편차를 알아야 되는데 표준편차를 하면 루트가 붙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기가 상당히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냥 베리언스를 갖고 외우는 거. FT의 형태는 뭐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좀 어드밴스된 책에는 나오는데 보통 책들은 대부분 안 나와요. 저도 기억도 못 하겠고. 그래서 일단 연속 변수인 경우는 그것 갖고 확률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적분을 하고 뭐 이런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적분도 안 하고요. 엑셀을 다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해서 거의 뭐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퀘스천으로 남겨둬도 돼요. 근데 하여튼 전기 변수하고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그 정도. ET 평균은 0이죠? 0. 0으로 좌우대칭이라고. 그 다음에 분산은 이것도 뭐 굳이 뭐 외울 필요가 없는데 한번 등장하고 T분포는 사라지고 그냥 호기심으로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DF는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야. 자유도. DF-2분의 DF. 그러니까 이게 항상 1보다 작아. 아니죠. 1보다 큰 거예요. 1보다 커요. 분산이 1보다 커요. 이론적으로는 항상 1보다 커요. 사실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1에 접근할 뿐이지 절대 1은 안 되죠. 그 다음에 t변수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t변수에 관련된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확률. 우리가 전기분포 관련해서는 엑셀로 일단 엑셀로 어떻게 하느냐도 알아야 되고 아주 간혹 테이블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뭐 엑셀이 주위에 뭐 전혀 없다. 전혀 접근 당장 급한데 엑셀은 뭐 예를 들어 뭐 없고 있다 그래도 뭐 컴퓨터 고장 나고 그러면 G 테이블이라도 있으면 빨리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에 하나 그래서 G 테이블도 볼 줄은 알아야 돼요. 근데 뭐 그럴 경우는 뭐 거의 안 생기는데. 자, 그래서 T 변수도 엑셀로 구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로다가 T 테이블이라는 값이 G 테이블에 해당되는 T 테이블도 있어요. 엑셀로 하는 거는 뭐 전기 변수하고 표준 전기 변수와 비교해서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것도 간단한. 근데 이제 이 T 테이블은 좀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G 테이블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 표준 전기 변수는 평균 0, 표준 편차 1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양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관련되는 확률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기 값이 주어지면. 근데 T 변수는 뭐예요? T 변수는 이 분포의 모양이 뭐야? 디그리 오브 프리덤,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모양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고. 모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자꾸 지금 비정상처럼 보이는 게 자꾸 G 테이블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표준 전기 변수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이게 좀 특이한 걸로 자꾸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랬죠. 모수에 따라 곡선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T 테이블 이게 이제 자유도에 의존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도에 따라서 그 자유도에 따라서 테이블이 하나씩 나온다고. 그러니까 테이블이 하나씩 나온다는 게 그 자유도에 따라서 그래서 자유도가 10인 경우, 자유도가 20인 경우 모양이 다르다고요.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전기분포에 접근한다 했으니까 좀 홀쭉하겠죠. 여기가 똑같은 값이라도
꼬리분의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확률 값이 당연히 달라지죠. 곡선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엑셀로 구할 수 없을 경우에 구하는 것. 즉, 그 어떤 구간의 확률을 얻기 위해서 만든 그런 표예요. 그러니까 이때 테이블 다 있어야 돼요. 다. 언제부터? n-1이 가능한 값부터. n-1이 제일 작은 게 1이겠죠? 1부터 n-1이 2, 3, 4부터 쭉 다 있어야 된다고요. 각 자유도에 각 테이블 하나씩. 그래서 굉장히 그 테이블을 제시해 주려면 상당히 뭔가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뭐 느낌이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엑셀로 구하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그 주 31번 보면 T분포의 인계값은 어쩌고저쩌고 T 인버스로 구할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네. T분포에 관련된 거는 이 교재에 부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T 디스트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변수하고 디스트만 쓰면 돼요. T 디스트. T 디스트. 자, 처음에 X, 그 확률 변수의 값을 쓰라는 얘기죠. T 디스트. 지금 어느 부분의 확률을 지금 구하려는 거냐면, 원래, 디스트리뷰션 펑션, 확률 함수 같은 경우는 그 변수에서의 누적 확률, 이거죠? 누적 확률을 구하는 거죠, 원래. T 디스트. 이런 거. 우리가, 정기분포에서 num 디스트, 표준 정기분포에서 num s 디스트. 그래서 그 값에서 밑에 확률, 즉 누적 확률. 함수가 그 확률을 구하는 용도로 썼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쓰냐면, 알려주냐면, 그게 아니고, 그래서 1.96을 넣어봅시다. 1.96. 1.96일 때 어떤 값을 내보내는지. 지분포의 경우에는 1.96이면 그 이하가 97.5%가 나와야 돼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1.96일 때 여기 가운데가 95%니까 여기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가운데가 95%니까 이 꼬리 부분은 좌우 대칭해서 2.5%씩 서로 합치면 5%. 정기변수하고 만약에 유사하다 그러면 1.96 이하의 이 확률도 97.5%하고 뭐 유사한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는 건지 한번 봅시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한 20 넣어봅시다. 자, 이제 테일즈 나오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테일즈 1. 단측 분포 2. 양측 분포. 지변수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T분포는 가설 검정에 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정 가설 검정 분야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거기로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측이라고 하는 거는 단측 여기서 꼬리 부분에서 단측 1.96이라는 숫자 보면 여기서 꼬리 부분의 확률을 주어진다. 요 이하의 누적 확률이 아니고 그 반대 꼬리 부분. 단측이라고 하면은 이쪽을 얘기하고 양측이라 그러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전측 그건 마이너스 1.96. 그렇죠? 요 합칭 확률을 주어줘요. 자, 정규 변수하고 유사하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 사이즈를 그러면 더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한 100 정도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원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니까 100-에서 99 해야 되는데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100이라고. 자유도 100. 샘플 사이즈 그냥 100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럼 1이라고 단축하면 이거 예상되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1.96. 샘플 사이즈를 한 100으로 크게 했어요. 그러면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표준 정규 변수하고 유사해진다 그랬으니까 1.96이면 지금 단축을 했으니까 이쪽 오른쪽 꼬리 구분의 확률이 2.5% 정도 나와야 되겠죠? 대략 근사치로 네, 2.6% 정도 나오네. 이거를 테일즈를 여기 나온 이 테일즈를 2로 바꾸면 양측이라 그랬죠? 양측이면 요 마이너스 1.96 양측 꼬리 부분 붙인 거. 그러니까 가운데가 95% 정도 나온다는 얘기고 양측 꼬리가 5%. 양측 꼬리 하면 2배가 된다는 게 2배. 5% 약 5% 정도. 이렇게 나오요. 그러니까 T변수에 관련된 거는 여기서 꼬리 부분의 확률을 내보내게 된다. 엑셀에서. T디스트야. 여러분들이 꼭 개인적으로 실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T디스트 여기에 처음에 여기 T변수값 그 다음에 여기에 자유도 하고 여기가 1 또는 2의 값이 주어진다는 거. 1이면 단측, 2면 양측. 그러니까 단측 꼬리의 단측이고 단측 꼬리, 양측 꼬리. 그 확률을 내보내게 주게 된다. 거꾸로 이제 확률이 주어질 경우에 해당되는 변수의 값. 우리 표준 정기 변수에서 넘 S 인버스 그냥 정기 변수에서 넘 인버스 그런 거 했었죠. 확률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누적 확률이 주어졌을 경우에 이게 0.975다. 누적 확률이 주어지면 이때 값은 1.96이다. 이 값을 거꾸로 내보내주는 거였죠. 여기서는 누적 확률이 아니고 반대로요. 남은 꼬리 부분의 확률. T 인버스에서는 T 인버스. probability. 예, 꼬리 부분의 확률이요. 꼬리 부분의 확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이게 이 확률이 양측골인지 단측골인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려면 일단 여기서 양측골이라고 한번 해보고 양측골의 확률이면 양측골이면 5% 대략 0.05 요 값 위에 있는 값을 0.53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 100. 네, 맞네요. 그래서 T 인버스에서 주어진 확률은 양측 꼬리 부분 확률을 주어지고 있네요. T 인버스. 이 확률이 양측 꼬리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5%의 꼬리 부분이 여기 지금 2.5%잖아요.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이 2.5%에 해당되는 t 변수의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5%라고 쓰면 안 되고 5%라고 써야 된다. 양측 꼬리 확률. 하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자유도를 써. 평균은 0인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르는 값은 자유도만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도. 그래서 자유도가, 모수는 자유도라 했으니까 모수의 값만. 이거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죠.
자, 15분 휴식 후에 테이블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부록에 보시면 표준정기후 분포 381페이지, 예. 표준정기후 분포표 왼쪽에 나와 있고 오른쪽에 이제 T 분포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T 분포표에서 여기 꼬리 부분의 확률을 주어지고 그때 거꾸로 그거 해당되는 인계값을 찾는 거 그런 걸 나와 있어요. T 분포표는 원래 주어지려면 옆에 있는 정기 분포표처럼요. 이렇게 요 정기 변수에 해당되는 값을 이런 식으로 정기 변수에 해당되는 그 누적 확률 값을 이런 식으로 다 줘야 돼요. 이렇게. G가 보면 1.96이면 97.5%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G가 1.96이다. 그러면 0.4750이라고 쓴 거야. 이거 되겠네. 1.96, 0.4750. 여기 요 0 이하는 50%니까 요 부분의 확률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0.5를 더하면 그 이하의 누적 확률을 계산하는 뭐 그런 거죠. T분포도 이런 식으로 다 주어져야 돼요. 각 자유도마다 이런 테이블이 하나씩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자유도가 지금 나온 것만도 29까지 쓰면 여기가 29페이지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29페이지. 29개 표가 벌써 자유도 29까지만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만 각 자유도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값만 갖고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 값도 확률 값이 아니고 거꾸로 확률이 주어졌을 경우에 해당되는 T 변수의 값, T 인버스에 해당되는 값이 주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추정과 검정에서만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T 분포는. 정기 분포는 다양한 각도로 많이 활용되지만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의 확률이 아까 우리 봤던 게 2.5%였죠? 2.5%. 그러니까 이게 T 알파 그럼 꼬리 부분의 확률이 알파 T 0.025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0.025고 각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이 2.5%에 해당되는 값은 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는 각 테이블이 하나씩 다 주어져야 된다는 그 값 중에서 이 값만 지금 뽑아서 보여준 거예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증가하면 1.96으로 이제 향하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 인피니티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자유도가 무한대일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정기분포에 접근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정기분포에 값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T 테이블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엑셀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테이블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양쪽을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카데미를 떠날 때까지는 계속 이런 관련된 거를 보려면 자기가 어떤 교재 이런 관련된 교재 보면 항상 뒤에 부록에 이런 테이블들이 항상 나와 있거든요. 특히 계량경제학 같은 책들 보면 그런 이유가 엑셀을 사용하지 않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카데미에서는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험 보고 뭐 이럴 때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T분포 대한 얘기는 대강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그 엑셀에서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T 디스트에서요. T 디스트 이걸 뭐 T 인버스는 꼬리 부분의 확률을 양 꼬리 부분의 확률의 사이즈가 거기 확률이죠. 그 다음에 자유도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좌우 대칭이니까 얘가 1.96 줬으면 이쪽은 마이너스 1.96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플러스에 해당되는 값, 이 값만 준다고요. 그러면 T 디스트에서 T 디스트 이거 쓰실 때 여러분이 여기면 이건 좌우 대칭이라는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T 변수에서
마이너스 1.96에 해당되는 이 꼬리 부분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거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tdist 해놓고 tdist 하고서 x 해놓고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 약 100 그리고 꼬리는 양쪽이니까 양쪽에서 5%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양쪽의 5%가 나오게끔 하려면 양측 그 다음에 단측으로 하면 2.5%란 값을 얻고 싶다 그러면 단측 1을 누르면 단측으로 해석해야 되고 2를 누르면 양꼬리 부분의 확률 정확히 2배란 얘기죠. 단측 확률에 비해서 양측 확률은 정확하게 2배. 하여튼 뭐 어떤 것이든 간에 1.91 쓰면 단측 확률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올 값을 2.5%가 나오기를 기대할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tdist 꼬리 부분의 확률 값을 구할 때 여기서 약속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요. 마이너스 값에 해당되는 꼬리 부분의 여기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값을 대신 써라. 이게 2.5% 나오면 좌우 대칭이니까 이것도 2.5%. 그래서 마이너스 값 말고 tdist 마이너스 말고요. 이거 플러스로 바꿔서 줘야 돼. 바꿔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은 에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tdist 쓸 때는 항상 확률 변수의 값을 마이너스 쪽에 해당되는 꼬리 부분을 구하고 싶어도 그러지 말고 플러스에 해당되는 꼬리 부분의 확률을 대신 써서 좌우 대칭이니까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하다 보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금방 바꿀 거예요. 아마 제가 아차 내가 까먹었구나. 자 그러면 모분산을 모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걸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대표본인 경우, 실제적인 경우에서는 T분포가 결국 G분포로 접근하기 때문에 T분포는 등장하지 않아도 돼요. 소표본일 경우만 이제 등장하게 되고, 혹은 정확한 값을 구하고 싶다 할 때는 T분포로 구해야만 해요. 정확한 값을 갖고 정확한 검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근사치를 갖고 검증하고 싶으면은 G검증을 해도 되지만, 정확한 값을 갖고 정확한 검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다 엄격한 걸 요구한다 그러면 원래 T 변수이기 때문에 T 검증을 해야 돼요. G 검증하면 안 되고, 그건 근사치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대략 근사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에서는 뭐 그렇게 아주 정확한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무슨 뭐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다. 이 숫자 하나하나 때문에. 그런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하면 그때는 정확한 T 분포를 갖고 사용을 해서 구간 추정치를 구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가 정확한 걸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 8.3 근사치라는 경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정확한 값을 하는 경우하고. 생명보험 가입자가 50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 연령은 38.2세. 그러니까 평균 연령을 지금 모집단의 평균 연령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네요. 샘플 사이즈 50 갖고서 생명보험에 가입된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얼마일까? 샘플 사이즈 50으로 하니까 38.2세. 표준 편차는 7.5세. 전체 생명보험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일까? 이건 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하는 거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논외니까 그냥 정확한 수점까지 다 구하면서 하겠습니다.
샘플 사이즈 50. X바는 38.2.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는 7.5. 네. 이런 경우에 지금 구간 추정치를 당연히 구하라는 거겠죠? 점 추정치가 나왔는데 전체 성명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일까? 점 추정치 나왔는데 38.2도 나왔는데 38.2라고 대답하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간 추정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38.2로 나왔는데 그거를 표본 오차를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짜 값이 들어있을 만한 구간을 제시해줘봐라. 즉 구간 추정치, 점 추정치 말고 구간 추정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거를 하라는 거죠. 자, 이게 정규 분포인 경우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했었죠. 이게 그러면 시그마 대신 S를 하게 되면 이게 표준화할 때 이게 T로 바뀐단 말이에요. T. 플러스 마이너스 1.96에 해당됐던 게, 즉, 여기에 G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실내 구간을 유도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뮤를 유도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서 유도해내려면 T가, 여기에 T가 G 대신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T. 그렇게 해서 이제 뮤를 뽑아내야 되죠. 그러면 불보듯 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달라진 거는 S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자리에 S만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다 S. 그럼 1.96을 이제 바꿔야 되죠. G 대신에 T니까. 여기 95%에 해당되는 이게 95에 해당되는 게 G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겠죠. 그럼 그 해당되는 그 값에 해당되는 T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96은 아닐 테니까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값을 구해야 되니까 T 인버스 값을 구해야 되죠. T 인버스. probability. 자, 요 값을 구해야 되니까 꼬리 부분의 확률은 2.5%죠? 2.5%. 0.025.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샘플 사이즈가 50이죠? 그러니까 50 마이너스 1 정확하게 49. 네, 1.96이 아니라 새로운 숫자 나왔죠? 2.31. 1.96이 아니라 2.31. 좌우대칭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31. 그러니까 1.96 대신에 2.31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8.2 플러스 마이너스 2.31 루트 n분의 S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게 정확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38.2 플러스 마이너스 2.31 곱하기 루트 50 그 다음에 S 7.5 이 값을 계산해 줘야 돼요. 자, 이게 답이에요. 이게 정확한 답이고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건 뭐예요? 근사값이에요. 근사값. 그러니까 제가 시험 문제 이걸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하면 정확한 값을 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사값을 교재에 나오는 대로 근사값을 구하면 안 되고요. 예. 근사값은 1.96.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그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보통 이 정도 50대면 많이 차이가 나요. 뭐 실제는 뭐 샘플 사이즈 100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아까 이거 보신 것처럼 이런 거. 자, 이것도 정확한 값이 100일 경우에는 어떤가 봅시다. 100일 경우는 0.05 1.98이네 100만 넘어도 비슷하죠. 1.98, 1.96 아주 비슷해요. 100일 경우
자유도가 100인 경우에는 1.98 아주 유사한데 자유도가 50인 경우에는 2.31 상당히 오차가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론적으로는 n이 30이면 근사치로 쓰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작을 때는 정확하게 t 변수로 써줘야 돼요. t 변수에 의해서 1.91이라는 숫자를 쓰지 말고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2.31이라는 숫자를 써줘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이론적으로 뭐 대표번, 소표번 나눠서 n이 50이면 30 이상이니까 대표번이다. 대표번이면 t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g분포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센트럴 리미트 theorem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g분포로 1.96을 써서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저 같으면 오답 처리를 해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2.31이라는 숫자를 써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론적으로도 지분포를 분명하게 쓸 수 없는, 즉 샘플 사이즈가 30이 안 되는 그런 경우죠. 편의점에서 오랫동안 일한 영희는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한 번 방문하여 지출하는 액수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덟 명의 고객을 무작위 지출하여 이들이 지출한 액수를 조사해 본 결과 8개의 값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고객들의 평균 지출액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자. 8명. 샘플 사이즈가 8이네요. 고작. 그래서 여기서 가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집단의 가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센트럴 리미트 티어림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기도 하고 또 t분포가 g분포에 접근한다는 것도 할 수도 없고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양쪽에서 다 막히게 돼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 반드시 정기분포라고 가정을 해주고 해야 돼요.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손 놔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런 게 얘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정기분포가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모분포가 정기분포가 아니면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서 모분포가 정기분포가 아니면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분표에 따라 표본 평균의 표본분포도 이제 정기분포가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정기분포가 아니면 표본 평균의 이 분포도 더 이상 정기분포가 안 돼요.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 불가해요. 분포를 알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내? 그래서 일반적인 신뢰 구간을 작성 방법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모집단이 정기분포라고 가정하거나 둘 중 하나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하거나 그런 얘기는 가정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풀었다.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순전히 그냥 문제풀이맨들의 사고방식이고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구해놓은 해답은 만약에 모집단의 정기분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게 뭐 밝혀지기만 한다면 밝혀지는 순간 내 답은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해가려면 괜히 그걸 갖고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본 값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8개 구했는데 뭐 30개를 못 구하겠어요? 자, 이건 그러니까 예를 위한 예예요. 실제 이런 상황은 없는데. 자. 그러면 x가 반드시 정기분포라는 거를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평균은 또 모르고, 그죠? 이거 추정 대상이고, 시그마 제곱도 모르고요. 그죠? 정기분포라는 것만 가정을 하자. 그런 얘기죠. 자, x바가 이렇게 되면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죠. 모집단이 정기분포면 그에 대한 표본 평균도 정기분포를 따라요. 이건 정기분포만의 성질이에요. 모든 분포가 다 이렇게 되질 않아요. 정기변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그런 수학적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간 추정치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안다면, 시그마를 안다면. 그것도 모르죠?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시그마 대신에 s 대체시켜야 되고 1.96 대신에 뭐요? t변수에 해당되는 값이요. t변수에 해당되는 값 써야 돼요. 1.96 대신에. 그 값만 지금 구하면 되겠죠? 자, 그게 95%니까 요 1.96에 1.96이라는 숫자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플러스 정규 변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에 해당되는 t 변수의 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분이 2.5% 좌우대칭 요 분도 2.5%. 그럼 요 값을 구하면 되죠? 1.96이 아니라 마이너스 1.96이 아니라 요 값을 좀 구하면 되겠죠. 2.5%에 해당되는 값 t 인버스. 이제 이걸 먼저 하고 엑셀로 하고 그 다음에 표로 보는 방법으로 하고 t 인버스 프로버빌리티 꼬리 부분의 확률 이거 2.5% 0.025 자유도 n- 샘플 사이즈가 8이었죠? 8-1이니까 7 2.84 점점 멀어지죠?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점점 오차가 가니까 심해진다는 거죠. 2.84 아까는 샘플 사이즈 50일 경우에는 2.31이었는데 지금 2.84로 상당히 커지죠. 오차가 2.84 그러니까 1.96 대신에 t분포에 해당되는 인버스 값, 요 확률 변수 값 2.84를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x바 대신에 우리가 구한 거 값이 3187.5 표준편차 이걸 직접 구해야 되는 거죠? 8명의 표준편차 2281.9 집어넣고 샘플 사이즈 n에 8 집어넣고 하면 네. 자, 여기는 지금 2.365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2.84로 나오고요.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네. 2.5% 양측 검정이죠. 실수했어. T 인버스. 여러분도 저도 실수하니까. T 인버스 구할 때는 양측 확률. 요게 양측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95%면 양측이 5%죠? 0.025가 아니라 0.5. 앞에 거에서도 0.5, 0.05. 그런 거 보니까 1.96하고 오차가 그렇게 커진 않았었네요. 0.05. 디그리 오브 프리덤. 2.36. 그래서 나왔죠? 2.365. 교재에 2.365라고 나와있죠? 엑셀에서 정확하게 구한 값은 이거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저도 지금 틀린 거. T 인버스 할 때, 이게. 양쪽 꼬리 확률. 하고 자유도.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로 구하는 거예요. T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는 그러니까 테이블도 어떤 테이블은 양쪽 꼬리 이렇게 양쪽 꼬리를 알파로 하는 경우도 그렇게 주어지는 표도 있어요. 양쪽 꼬리를 알파로. 이것처럼 이거는 한쪽 꼬리의 확률만 확률에 해당되는 한쪽 꼬리 확률에 해당되는 여기 주어진 경우. 한쪽 꼬리로 해줬으면 아까 제가 실수했던 거. 한쪽 꼬리다 그러면
이쪽이 2.5%죠? 한쪽 꼬리는 양쪽 꼬리는 2.5%, 저 합치면 5%지만 한쪽 꼬리는 2.5%. 그러니까 T 0.025 확률. 옆에 확률 썼다면 여기는 확률 써놨죠? T 알파라고 해놓고 T 0.025에 해당되는 값들이 쭉 나와 있죠. 다 다르죠? 뭐에 따라서? 자유도에 따라서. 자유도가 7일 경우에 2.365 이 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그 요약되는 표를 보세요. 대비해서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n이 30보다 클 때, 그때는 대표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본이 미치는 영향이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대표본이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센트럴 리밋 시어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센트럴 리밋 시어림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네, X바가 정균포에 접근한다. 그 다음에 T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T분포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T분포가 T 변수가 정균포에 접근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표본일 경우에는 모집단의 분포를 몰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본일 경우에는 X의 분포가 어떤 분포든지 상관없다. 정규분포를 포함해서 하여튼 전혀 뭐 이슈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신뢰 구간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96 전부 다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T분포가 정확히 G분포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T분포는 싹 사라지고 우리가 정규분포만을 다뤘을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T분포가 전혀 여기서 개입이 안 되고 있죠. 시그마를 S 대신에 대체시키더라도 그러나 정확한 값을 구해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샘플 사이즈가 주의하실 게 정확한 값을 구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근사치를 쓰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이 T분포의 성질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대표본이더라도 이거는 여전히 맞지만 왜? 이거의 모집단을 모르기 때문에 대표본이면 이건 여전히 맞지만 그러나 T분포의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안 쓰고 정확한 T값을 계산해야 된다. T분포값 계산. 정확한 T분포값을 대표본이더라도 정확한 T분포값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아시겠죠? 이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대표본이면 정규분포 따르니까 이게 아니에요. 왜? 그 근본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시그마 대신 S를 썼잖아요. 그래서 T분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표준화가 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식의 정규분포 변수가 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시그마 대신에 S를 썼기 때문에 G분포가 아니고 T분포인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리에 의해서 T분포 말고 G분포를 써도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화시키면 G로 표준화시킬 수 있지만 여전히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낄 때는 무조건 T분포가 등장해야 돼요. 추정치를 쓸 때는. 표준편차의 추정치를 쓸 때는 반드시 T분포여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는 이제 예외 없이 반드시 여기서 T분포를 써야 되죠. 근사치가 안 되죠. 이것도 근사치가 안 되죠. 그리고 센트럴 리밋 시어림도 적용시킬 수 없죠. 이것도 두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소표본일 때는.
그래서 모집단을 반드시 정기분포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모집단을 반드시 정기분포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답은 똑같은데 가정 하나 안 하나면 똑같은데 뭐가 차이 나요?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답은 정기분포라는 가정하에서만 성립되는 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 모집단의 정기분포가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그리고 뭐 통계적으로 그런 검증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정기분포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신뢰구간은 그런 얘기예요. 역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T분포를 반드시 써야만 해요. 정기분포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 소표본일 때는 뭐야? 센트럴 리미트 테orem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모집단의 분포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정기분포라고 알던지 증명해 보이던지 가정을 하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T분포가 G분포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유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정확한 T값을 써줘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